남들이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현재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역 일을 하시는데 중국에서 수출입을 해서 그 당시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돈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큰 돈을 만지다 보니 심하게 말하면 돈을 펑펑 쓰는 부잣집 한량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비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젊은 여자들이랑 바람피는 건 기본이고 불륜녀가 집에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와 싸우는 막장 같은 일들도 벌어지곤 했었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힘드셨었다고 했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머니는 이제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싸움을 봐오면서 자라왔기에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더 진작 도망가셔서 편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니 제 아버지가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심각하셨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의 이혼을 하셨고 위자료를 챙기신 어머니는 앞으로는 돈이나 쓰면서 편하게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마음을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이모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저도 같이 가시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도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토록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하고 재밌는 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여하튼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말도 잘 안하고 조금은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20살 시절에는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았지만 학창시절에는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님 때문에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었죠. 그래서 부모님과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고 저는 아버지의 행동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인사만 하고 필요한 대화만 할 뿐 다른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자 둘이서 지내기에 집은 60평대라서 엄청나게 넓었고 아버지와는 되도록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냥 같이 집에 있는 날도 식사를 각자 배달시켜서 먹을 정도로 따로 분리된 것처럼 지냈었습니다. 그런 일상들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저는 전혀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무난하게 대학생활 4년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가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군대 자원 입대를 신청했죠. 아버지께는 사전에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군대 가기 전날 갑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군대 가요 라고 했더니 평소에 반응이 미지근하시던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그런 큰 문제를 지금에서야 얘기하냐고 화를 내시더니 빨리 옷 챙겨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같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머리 자르고 가야 하는 거 몰랐냐며 미용실을 데리고 가셨고 군대에서 당장 쓸만한 용품들을 사러 갔습니다. 마치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문방구에 가서 공책이랑 볼펜 같은 걸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셨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입대 준비를 마치고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외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입대를 해야 하니 과하게 마시지는 말고 간단히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다 보니 아버지는 약간 치기가 도셨는지 속에 있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너무 잘못 풀어온 것 같다며 이제는 후회하고 있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요. 저도 그동안 쌓여왔었던 많은 속마음을 얘기했고 그날 저는 아버지와 어느 정도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예정대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가 약간 눈물이 고인 채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저는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군대 건강히 잘 다녀와서 아버지께 효도해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저는 2년 동안 성실히 지내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과는 확연히 저희 부자 사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전역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군대도 다녀왔고 진로는 정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더니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평생 밥 걱정은 안 하고 살 수는 있다고 하셨죠. 근데 저도 딱히 원하던 장래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나이대가 다양했고 많은 사람들이랑 인사하는데 정말 뻘쭘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마치고 환영하는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식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제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여자 직원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라 하는 긴 생머리에 키도 적당했고 얼굴도 예뻐서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해버리게 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직원은 격리직을 하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았는데 영어, 일본어까지 총 3개 국어를 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군요. 뭔가 미모도 훌륭한데 머리까지 좋다고 하니까 더욱더 호감이 갔고 저는 그날부터 그 여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면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에서 마주치면 눈웃음을 싱긋 지으며 인사를 해주는데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제가 사장님인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한 척하고 고백을 해버리면 너무 갑질처럼 우습게 생각한다고 여길까봐 정말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고 차근차근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회계 쪽으로 좀 알려달라며 말을 걸었죠. 물론 회계 쪽에는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경영을 이어받으려면 다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라며 둘러대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회계 관련된 서적을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또다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생각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과거를 생각해서 앞으로 너와 평생을 둘이서만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는 여자가 있어서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든 좋았습니다. 저도 짝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듯이 아버지도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많이 변한 아버지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마음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말할까 걱정되었다면서 또다시 예전처럼 제가 마음을 닫고 돌아설까봐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더 이상은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연애하시고 결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기면 저도 진짜 친어머니 모시듯이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뒤 주말을 맞이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보니
아버지 옆에는 세련된 복장의 여성이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정지 버튼을 누른 것 마냥 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격리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순간 도대체 이게 뭐지? 설마 아버지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이 이 여자인가부터 시작해서 설마 아니겠지.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건가 생각도 했고 정말 잠깐의 몇 초 동안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주임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 저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자신이 결혼할 상대가 이 여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나는 분이 주임님이셨구나 라고 태연한 척 말했죠. 사실 태연했다는 건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연인으로 발전한 지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짜증났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고작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한 건가 싶었고 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무려 20살이나 났기 때문이죠.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딴 일이 제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짝사랑하고 미칠 만큼 좋아했던 여자였지만 순간 꽃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하신 건 너무 급하신 거 아니냐고 하자 아버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만나자고 한 것도 아버지고 결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버지라며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황당했고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결혼해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결혼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를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연인일 때 저 혼자 짝사랑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의의를 키우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단념을 하고 두 분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진짜로 결혼을 해버리게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거짓말쟁이라도 된 듯이 모두를 속이고 연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린 것과 달리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새어머니라고는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부터는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냥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죠. 미친듯이 일을 하다보니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렀고 두 분이 결혼을 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인감 도장이 필요해서 저는 거의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무슨 초저녁부터 술 파티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새어머니 혼자서 양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언제 마신 건지 빈 양주병들이 식탁 아래에 여러 병 놓여있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옆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또다시 새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셨던 겁니다. 그걸 우연치 않게 발견했던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따져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믿었기에 배신감도 컸고 제가 많이 사랑했었던 여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셨고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넘게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새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버릴 수가 없어 같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분노가 너무 끌어올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이트로 계속 마셔댔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새어머니에게 결코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고
첫눈에 반해서 내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눈치 없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렇게 제 고백으로 인해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이 싫어서 저는 미친듯이 술을 계속 더 마셨습니다. 결국 둘 다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밀치며 새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술을 마시고 벌어진 사고였을 뿐이니까 우리 평생 비밀로 간직하자고 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법적으로 제 새어머니였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와 키스를 해버린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미칠 만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와는 단순한 일적인 연락만 주고받았고 예전처럼 또다시 서로가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아무 생각조차 나지 않게 일만 몰두해서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새어머니가 전화가 왔길래 받기가 껄끄러웠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희 아버지 건강을 엄청 생각하셔서 온갖 영양제도 다 드셨고 매년 건강검진에 운동도 꾸준히 하셨기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새어머니는 혼자서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새어머니를 다독여드리며 진정하시라고 했고 새어머니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고 울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 울지 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다가 겨우 마음을 열었었는데 또다시 제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삐뚤어져서 아버지에게 벽을 쳤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가 큰 상처를 입었기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전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신 상태였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고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입술에 무슨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어머니가 제게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밀치면서 저희 이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니 술에 취한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키스를 한 이후로 새어머니도 계속 제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평생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었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 말을 오해해서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울고 있는 새어머니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사랑했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또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끌어안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겨진 새어머니와 연인이 된 아들이라니 정말 폐륜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새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픈 마음을 보상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쓰레기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모든 건 내려놓는다는 각오로 사랑을 했죠.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에 회사 기밀 자료 안에 무슨 영상이 있길래 재생을 시켜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미친듯이 놀랐습니다. 영상 속에는 새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구역질이 날 만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해봤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버지와 갑자기 싸웠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 사실 그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새어머니의 문제였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아버지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싸움을 하신 거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추정만 할 뿐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어머니를 불러서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니 순간적인 실수였다며 울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싸운 거냐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해를 해줬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여자가 이런 짓까지 했었던 여자라는 걸 알게 되니 손이 마구 떨렸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별다른 말 없이 곧장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며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해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다가온 꽃뱀이 맞았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 여자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Yeah, we got that lock. I'm that bass rock, that bass rock. Yeah, we got that lock.